다낭식의 계산을 하려면 가장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지수법칙입니다. 자, 오늘은 지수법칙 4가지를 정리해 볼 건데요. 자, 첫 번째 지수법칙은 이렇게 밑이 똑같아요. 그리고 지수가 자연수로 주어져 있을 때 곱하기로 연결이 되면 얘네는 지수끼리 합으로 간단하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예시를 한번 볼게요. 왜 그런지 한 번만 이해하고 계속해서 공식을 적용해 주면 됩니다. 먼저 a제곱 곱하기 a5제곱 이렇게 있을 때 a제곱은 a를 2번 곱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a5제곱은 a를 5번 곱해준 거예요. 그럼 밑이 어차피 똑같으니까 이거를 한 번에 합쳐서 써버리면 a의 7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해서 앞으로 밑이 똑같고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지수끼리 더해주자, 이런 지수 법칙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리고 조심해야 될 거는 주의라고 쓰여 있죠. 처음에는 뭔가 곱하기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지수끼리도 곱해버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 이 원리를 항상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수 법칙은 거듭제곱 형태인데요. 자, 여기 안에 am제곱이 있고 그리고 이거의 통째로 n제곱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럴 때는 지수끼리 곱으로 합쳐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여기 예시를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a5제곱에 통째로 세제곱이 있어요. 이런 거는 a5제곱을 3번 곱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방금 배웠던 지수법칙 1번을 적용시키면 밑이 똑같아요. 그리고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면 지수끼리 합으로 합쳐줄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얘가 a의 15제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거듭제곱 형태로 주어졌을 때는 얘네끼리 곱해서 지수끼리 곱해서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같이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주의할 점은 여기 더하기로 연결해도 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거듭제곱 형태일 때는 반드시 곱하기로 연결시켜 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일 길어요. 얘가 이제 가장 조심해야 되는데 나누기가 등장을 해요. 역시 밑이 똑같고 이렇게 나누기가 되었을 때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줘야 될 게 있어요. 자, 뭐냐면 지수끼리의 대소관계를 파악해 주는 건데요. 여기 앞에서도 보이죠? m과 n이 있을 때 첫 번째는 이 앞에 있는 요 지수가 더 클 때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똑같을 때, 세 번째는 뒤에 있는 지수가 더 클 때, 그때 방법이 전부 다 달라요. 얘는 예시를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요 앞에 있는 이 지수가 더 클 때, 이때는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둘이 빼주면 돼요. 둘이 빼서 합쳐줄 수 있는데, 자, 요것도 원리를 한번 봐야겠죠. 자, 요거는 분수로 바꿔줬을 때 a 세제곱분의 a 5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a 세제곱은 a를 3번 곱해준 거, 그리고 a 5제곱은 a를 5번 곱해준 거예요. 그럼 분모랑 분자에서 얘네가 이렇게 약분이 되잖아요. 약분이 되고 나면 몇 개? 분자에 2개만 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밑이 똑같고 나누기로 연결되어 있을 때 앞에 있는 지수가 더 크면 지수끼리 그냥 빼주면 돼요. 자, 이렇게 빼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거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지수가 똑같다는 거는 똑같은 수끼리 나눠준 거죠. 자, 똑같은 수끼리 나눠주면 항상 뭐가 나오냐면 1이 나와요. 1. 자, 여기 있는 1. 요거 주의해 주세요. 자, 가끔 어떤 친구들은 0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있는데 0 아닙니다. 자, 똑같은 수를 나눠주면 1이 된다. 이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여기 보세요. 이렇게 뒤에 있는 지수가 더 커요. 그럼 내가 그냥 보이는 대로 이렇게 둘이 빼버리면 음수가 나오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리가 필요한 건데, 자, 얘도 분수로 바꿔주면 분모의 a 5제곱, 분자의 a 세제곱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분모는 a를 5번 곱한 거고 분자는 a를 3번 곱해준 거죠. 그럼 또 이렇게 약분이 돼요. 약분이 되면서 이번에는 분모의 2개가 남게 되고 간단하게 a 제곱분의 1이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적용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렇게 밑이 똑같고 나눗셈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뒤에 있는 지수가 더 커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지수에서 앞에 있는 지수를 빼주고 그리고 역수로 적어주면 간단하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항상 나눗셈 나왔을 때는 지수의 대소관계를 가장 먼저 파악하는 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수 법칙 네 번째는요. 지수의 분배인데요. 자,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밑이 서로 달라요. 이렇게 서로 다른 밑이 통째로 m제곱 되어 있을 때, 자, 이때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여기 있는 m을 자, 공평하게 각각 이렇게 주는 거야. 이렇게 주면 얘는 a의 m제곱 그리고 b의 m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얘도 공평하게 분자의 하나, 분모의 하나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b의 m제곱분의 a의 m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만 볼게요. 이렇게 a, b의 세제곱이 있어요. 그럼 요거는 a, b를 3번 곱한 거고 또 a끼리 b끼리 분류해보면요. a 3번, b 3번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통째로 묶여져 있을 때는 지수를 분배해서 정리할 수 있다. 요거까지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거 하나만 정리를 할게요. 자, 항상 이거 우리 교재 옆쪽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선생님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서부터는 앞으로는 이제 부호를 조금 조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의 제곱이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을 때는 자, 우리 여기 있는 이 제곱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호도 한번 해줘야 되고 3도 한번 해줘야 돼요. 자, 항상 공평해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있고 지수가 짝수일 경우에는 이 부호가 어떻게 되죠? 플러스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그냥 3제곱으로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자, 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의 3제곱이에요.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여기 있는 얘를 이렇게 한 번씩 줘서 공평하게 계산을 할 건데, 자, 음수는 홀수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때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죠. 자, 그리고 3의 세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할 때 만약에 마이너스를 달고 있다면 지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그거를 가장 먼저 계산해 주세요. 그것 때문에 틀리는 친구들도 많이 봤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그럼 이제 지수 법칙 4가지를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